저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 밖 출산을 막고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담과 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아동과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방치한 채 이 법만 통과된다며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 아동의 유기가 매우 우려됩니다. 산정 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아동의 장애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장애 아동임을 인지하는 순간 익명 출산제를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는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 의해서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는 친생 부모를 알 수 없어 아동의 알 권리도 침해합니다. 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친생 부모의 정보는 단순한 알 권리가 아닙니다. 친생 부모의 정보를 모르는 건 삶의 뿌리를 잃게 만들고 상처를 아는 채 세상에 부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득이한 양육 포기가 아니라 출생을 감춰야만 하는 아이, 벌어져야만 하는 아이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목숨만 부지한 채 생존만 하는 것입니다. 고아호적을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신속한 입양 절차를 위해 친생 부모가 있는 아동도 고아호적으로 만들어 해외 입양 보낸 관행이 있었습니다. 해외 입양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금 태어날 아이들에게 다시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으로는 여성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동 살해와 유기 사건의 대부분은 원치 않는 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체류 자격 등 갖가지 이유로 여성들은 보호출산제 하나의 선택지만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법률과도 충돌됩니다.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 취지를 훼손합니다. 출생등록은 부모 등 혈연의 가족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되고 되도록 온 가정에서 자라도록 지원받는 공적 체계를 아우릅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는 가족관계를 모두 끊어내고 온 가정과 분리하게 되어 출생통보제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또한 입양특례법도 껍데기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출생신고와 친생부 입양 동의서 등 아동의 정체성과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손쉽게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 굳이 복잡하고 힘든 입양특례법상의 절차 대신 손쉬운 보호출산제 선택을 유인할 것입니다. 생부를 알 수 없는 것도 민법상 친생 추정 조항과도 충돌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임신과 양육에 대한 모든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초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까지 내몰린 후에 사후 대책보다 피임, 임신 중단 지원 등 사전 보호와 보편적인 임신, 출산, 양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전 대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경제적인 사정이나 장애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모든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호출산제를 이번에는 부결시켜 주시고 모든 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신과 양육 지원 체계 없이 보호출산제부터 도입된다면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침해당할 것이고 아동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게 선택을 부탁드립니다.